안녕하세요. 오늘은 위인전집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282번째 책입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안창호 일대기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안창호 선생님의 전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윤병석 씨, 윤경록 씨가 이제 편집을 했습니다. 흥사단에서 나온 그런 책인데요. 이 책을 이렇게 보면은 당시에 이제 머릿말에 이렇게 이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는 국가적 영도자였다. 그는 생이란 무엇인가 아는 이상가였다. 그는 썩지 아니할 애국성은 천추만대 둘이 없는 모범이었다. 그는 천부의 연설, 기능을 가져 그것이 단 만권의 서적을 대신하여 국민의 정신을 환기하고 사상을 고치하는 능력을 발휘하였다. 그의 지심은 푸른 하늘의 태양과 같아서 바라볼 수 없을지언정 더욱 잡아 더 덥게 할 수 없는 장부의 기상을 가졌던 것이다. 그의 사람 대함은 맑은 바람과 개인 달과 같아서 어둠이 없고 쾌감을 주는 군사의 태도를 갖췄다. 그는 배우기를 좋아했고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남을 존경하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예절로 이렇게 처세했다. 그는 가족을 사랑하고 부모의 신의를 지키며 남을 나처럼 사랑하는 덕행을 지녔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다고 말할 수 있죠. 그는 조물주의 인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의 신비한 경륜에 순응하는 도학성을 가졌다. 그는 경우에 따라 적을 무마하는 큰 아량이 있는 동시에 대의에 관하여는 장검을 비껴들고 삼군을 호령하는 기백을 가졌다. 그는 무실, 역행, 충의, 용감의 정신을 갖춘 위인이었다. 오늘의 한국이 이러한 인물을 일찍 잃어버린 것은 큰 불행이다. 그러나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 싹이 나면 60배 혹은 100배 결실을 맺는 것과 같은 이치로 도산이 끼친 교훈에 남긴 정신을 함양한 추종자들을 통하여 1대 2대 후에 어진 선비들이 무리로 나와 반도강산을 화려하게 숙청하고 민족 대업을 공고하게 하고 수립한다면 이것이 과연 애국지사가 순국한 결실이요 도산의 영혼을 위로할 일이라고 믿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도산의 전기가 세상에 나오기를 기대하였지만 국외에 편집이 되었다는 소식을 못 들어오다가 나라가 해방된 이후에 시대적 요구에 응하여 이광수가 급속히 취재한 도산 안창호가 발행되었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말한 바와 같이 그것은 완전한 도산전이 되지 못했다. 도산을 후세에 소개할 필요는 물론이고 전도의 사업에 관한 계획과 부탁했던 사업을 이행치 못한 나로서는 그가 가졌던 이상을 후손들에게 남겨 전하려는 간절한 희망에서 도산의 전기를 쓰게 됐다. 그러나 이 기록은 안창호 전기의 대략에 불과하니 그 이유는 이렇다. 완전한 건 아니에요. 그 전기를 이렇게 다 썼는데 완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1번 연설집의 누락. 도산은 천부적인 운변가의 이상가였다. 그의 이상의 운변을 통해서 지어낸 연설은 과연 고급 역사상에 드물었고 특별히 현대 한인 사회에서 관하여 확실한 가치가 있지만 전후 수백 회의 대연설을 완전히 기록하지는 못했다. 지금은 지금처럼 녹음이 있는 세상이 아니라 그때 당시는 대피를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2장에서는 제4항의 독립운동 대독립당 조직 경영, 남경에 말하였던 교육사업, 일본인 경관에 체포되어 국내에 압송된 일, 송태산장에서 휴양하다가 동해 사건으로 다시 감금되어 마침내 별세한 사적은 도산 안창호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그런 대략만을 기술했다. 따라서 이 기사가 완전한 안창호전이 되지 못한 것이다. 후일에 완전한 도산을 편집하는 문사들이 요구하는 재료로 공급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특별히 아래와 같은 독자들의 양해를 바라는 것이다. 첫 번째는 이 기사의 100분의 90은 필자가 친히 보고 협동한 일과 직접 도산이 전하여준 이야기와 또는 전도사업에 관한 계획으로 남겨준 것이므로 결코 허황된 추측이나 풍문이 아니다. 같이 옆에서 이제 윤병석 이분들이 보면서 도산에 대해서 한 그런 길을 그것을 썼기 때문에
90%가 그렇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정확한 것이다라고 하는. 두 번째는 경우에 따라 필자 개인의 이름이 가끔 개입되어 있는데 이는 다만 도산을 중심으로 하여 쓰는 기사에 관계되는 사실을 전함에 불과하고 결코 자긍의 의도에서 그렇게 쓴 것은 아니다. 또한 이러한 기록이 불가피한 사실이 된 것은 필자가 도산 일생에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던 동지 중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걸 이제 1963년도에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전기입니다. 그래서 더 자세하게 이제 도산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그의 이제 물론 이 앞에도 이제 사파가 있어요. 도산의 결혼 시절부터 쭉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사파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남산 도산 안창호 선생의 박물관을 찾아보면 좋겠죠. 추천의 글에는 도산 안창호에 대한 그것을 이렇게 소개를 추천했고요. 안창의 신문기록, 세 번째는 안창호의 말과 글, 1. 안창호의 연설, 개조 6대 사업 정부에 사퇴하면서 2. 안창호의 논설, 동포에 교환한 글, 비관적인가 낙관적인가, 불평의 측은 주인인가 나그네인가, 합동과 분리, 지도자. 7번째 부허와 착실, 8번째 오늘 할 일은 오늘에, 9번째 오늘에 대한 학생, 10번째 청년의 융단력과 인내력, 11번째 사업에 대한 책임성, 12번째 청년의 호소함, 13번째 무정한 사회와 유정한 사회. 세 번째는 큰 세 번째죠. 안창호의 편지, 나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두 번째는 나의 사랑하는 아내 혜련. 세 번째 나의 사랑하는 아들 필립. 네 번째 나의 사랑하는 딸 수산. 이들의 이름을 외국적으로 지었는데 도산은 일찍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었죠. 그래서 이제 그 도산이 쓴 이제 편지는 참 유명한 편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한 권의 위인전집을 들고 읽을 수 있다고 하는 여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제 오늘날 우리 이제 한국의 역사 가운데 정말 어떻게 보면 주춧돌이고 반석을 놓았던 이 분들이 많습니다. 뭐 김구 선생이나 이 안창호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전기를 우리가 읽어보면서 오늘의 마음그릇에 담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런 일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한 손에 이제 이런 이인전집 한 권을 들고 읽어보면 어떨까요? 안녕히 계십시오.